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저학년부터 중학년까지 한번 봤는데 또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또 지켜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5학년 학생을 한번 볼게요. 네. 저희가 자료에서 이제 확인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5학년 이상 되면은 글쓰기를 학교에서도 많이 할 테고 그죠? 뭐 숙제 같은 것도 좀 있을 거고 부모님께서도 좀 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학년 때는 아무래도 자료는 여기저기서 많이 가지고 와요. 그렇죠. 네.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내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인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도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4학년은 알맞은 이유대기였는데 대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아니면 독서한 간접 경험을 네네.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만들었다면 5학년이 되면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자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 생각하는 게 뭐가 분석을 해야 돼요. 자료 분석. 그렇죠. 예시도 들어야 맞아요, 되고 예시. 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게 5학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담임 정하라고 담임 쓰세요 그러면 6학년은 버거워서 안 쓰고 네. 이제 5학년을 쓰려고 해요. 근데 근데 5학년을 쓰면 잘못하면은 5학년에서 일이 이제 잘못돼서 뭐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되니까 또 5학년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은 다들 이렇게 담임 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5학년을 많이 맡았어요. 왜냐면 부담이 없는 학년이거든요. 이제 뭐 중학교 준비도 뭐 6학년에 가서 할 맞아요. 거고 5학년에서 실컷 아이하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학년인데 말도 통하고 말도 이러니까. 통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5학년이 되면 정말로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이 센 아이, 먼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고 그거를 선생님이 제압을 못하면 그 아이한테 주도권을 뺏긴다든지 교실에 뭘 권한을 뺏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선생님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과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 이제 5학년이 되면 네. 분류하고 분석하고 예시 들고 비유 드는 그런 걸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들 그걸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분류. 딱 너는 잘하는 애, 너는 못하는 애, 너는 이쪽으로 와. 너하고 같이 놀아줄게. 너는 내일 낼 거야. 이걸 딱딱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니까 적절한 자료에 의한 어떤 자기 주장을 만들어가는 게 5학년이에요. 그래서 5학년이 쉽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들이 조금 많이 하고 5학년 뭐 실컷 놔두지 그러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절로 많이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니까 5학년 시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가장 일생에서 5학년만큼 편안한 시기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4학년은 이제 교폭이 막 깊어졌는데 조금 오니까 5학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5학년은 조금 편안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자료를 찾기 위한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체험 활동도 해야 되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들끼리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러는 게 5학년이에요. 이런 게 다 이제 나의 자료가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런 게 이제 5학년 때 그렇죠. 그리고 5학년에는 이제 토론 수업을 하면 원탁 수업을 토론. 해서 계속 원탁을 수업을 해가지고 적절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탁탁 치고 들어가는 아이가 이제 반에서 두각을 나타나요. 네, 맞아요. 나중에 토론지도 또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토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글쓰기도 그렇지만 토론에서도 중요한 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경험 갖고 얘기해야 애들 들어. 맞아요. 듣지 않아요. 네, 또 뭐라 그래요? 너가 딱 세 마디 하죠. 에이 뻥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적절한 자료가 필요한 그래.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근데 이제 네. 아까 전에 4학년 때랑 좀 연결돼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네. 4학년에서 저희가 이제 문단을 만들고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글을 쓸 때 단순히 중심 문장 쓰고 보조 문장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후에 이제 5학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좀 써야지 될까 선생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그러면 같아요. 선생님께 예쁜 선생님과 제가 물어볼게요. 아이고야. 그럼 중심 문장에서 보조 문장은 뭐였죠? 중심 문장에서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알맞은 이유가 그렇죠. 보조 알맞은 문장. 이유가 보조 문장이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이 되면 그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의 보조 근거를 3개씩 되는 거예요. 아. 근거를 보조 근거를 음. 제1 근거, 제2 근거, 제3 근거 그러려니 적절한 자료가 더 탄탄해지겠죠. 그러게요. 이유가 탄탄해지겠죠. 근거 주장이 탄탄해지겠죠. 그래서 보조 근거를 만들어가는 게 5학년이다. 그래서 그 보조 근거가 뭐 서론에서 2개 이제 5학년이 되면 정말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본론에서는 보조 근거가 적어도 3개 이상은 나와야 되고 뭐 결론에서도 보조 근거가 3개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5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면 아마 대개는 200자, 400자, 600자, 800자, 1000자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에서는 뭐 200자도 좀 버겁지만 200자까지 쓰면 되고 2학년에서는 이제 400자, 3학년 600자, 그다음 4학년 이제 800자, 그다음에 이제 5학년이 1000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은 또 1학년은 빼고 이제 2학년부터 200자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800자 이상을 쓰려면 네. 800자 이상의 글을 쓰려면 네. 자료가 충분해야 돼요. 아, 그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비유하고 예시하고 이래야 돼서 보조 근거를 첫째 주면서 그때 이제 글쓰기에 첫째 어쩌고 저쩌고 둘째 셋째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들어가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토론도 가면 이제 그 아까는 이제 원탁 토론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5학년부터는 대립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대립 토론. 첫째는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반박을 들어와서 반박 들어가고. 첫째 글 시작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하고 그래서 재밌는 또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논술 그 학년 발달 단계별 이걸 알면 선생님도 재밌고 또 엄마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살기 바쁘기도 하지만 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큰 걸 이유죠. 알면 아주 재밌고 나중에 토론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충분한 준비만 시작하면 아이들만 그냥 놔두면 어른은 저리 가라요. 정말 그러면 적절한 자료가 제시 안 되면 그렇죠. 반박해서 이기지를 그렇죠. 못하는데 그래서 대립 토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5학년이라는 그리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서도 생각의 폭이 넓어질 그렇죠. 거고 스스로도 재미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자전거 타기, 스키 타기 네. 것처럼 이제 궤도에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그렇죠. 재미를 그런 느끼면서 우리 더 하자. 다른 급수 높은 데로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또 느끼는 게 내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더 크고 더 적절한 생각이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과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막 어떤 논제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영혼을 같이 가는 친구도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 아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막 제시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막 그려지니까 굉장히 좀 살아있는 교육 현장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교육계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거를 정립해놔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실행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은 어떻게 보면 1000자, 800자 내지는 1000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매일 1000자, 800자 쓰기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면 나만 내 생각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제 친구랑 저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료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자료는 반드시 적절한 자료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디 몇 쪽에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고 어느 뉴스에서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요새 이제 고3 학생이 뭐 어디 가서 없어졌다. 네네. 왜 그랬느냐? 여기부터 이제 막 알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대립 토론 대회를 5학년 때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논술학원에서도 토론 대회를 한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희도 한번 일전에 모의 재판을 해봤었어요. 네네네. 지금도 우리 뭐 판사하고 다 있는데 그날 도시락 도난 사건 네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아까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자료라는 거. 이 자료라는 게 이 정명과 활용이 되거든. 그렇죠. 자체가 예. 그 자체가 없다면은 자기 주장의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학생들에게 토론이나 어떤 학습 논술이나 할 때도 그 자료의 구성이 이게 정면과 활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부모님들도 많은 아이들에게 그냥 내가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녀가 어떤 것을 표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것도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동네에서 그래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5학년 이상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때 다양한 근거,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근거를 이제 제시할 때는 아무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출처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